네, 반갑습니다. 네, 있습니다. 중화에도 끄트머리로 가야 되는데, 네, 가봐. 또 한참 더. 그만, 그 조금 더, 조금 더. 완전 거기다 조금 더. 거기다. 그 앞에. 그렇지. 지난번에 그 원중 불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원과 중이 둘이 아니다. 원이면서 중, 이제 불교에서는 원자리를 밝혔고 유교에서는 중자리를 밝혔는데 앞으로는 세상에는 원이면서 중이고 중이면서 원이라는 돼야 이 세상이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대산종사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 내용이 이제 대종경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종경 그게 이게 뭐냐면 여기 안 나. 변이품 20장이 될 거예요. 변이품 20장인데 이춘풍이 육아의 규모를 벗어나 출가의 대종사께 배웠고 사례기를. 이춘풍이란 분은 저 경상도 우리 그 정탄종타님네 고위에 사신 분이었어요. 아마 친척이 될 것 같아요. 그 외갓집의 친척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탄종타님을 인해서 대종사님께 오셨죠. 그래서 육아의 그때 이제 유교 집안이었는데 규모를 벗어나 출가하여 대종사께 배웠고 사례기를. 제가 대종사를 배우니 마음이 황홀하여 삼천제자를 거느리셨던 공자님을 배우는 것 같사오나 원래 불교는 유교 선성들이 수긍하지 아니한 점이 있어와 늘 마음에 걸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선성이라는 게 내중에 보면 이제 주자가 주자의 중용집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대종사 말씀하신 그 점이 무엇이던가. 뭐가 이제 유교의 선성들이 공자님이 아니고 선성 주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수긍을 하지 않는다. 이게 뭐가 불교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춘풍이 사례기를 불교는 허무정멸을 주장하므로, 불교라는 건 원래 이제 완전히 진공하고 정멸자리를 해서 이 주거함으로 무부무근이 된다.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다게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게 요 말이 이제 그 중용집주의 주자가 한 말이에요. 주자가 한 말이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유교 배운 사람 전부 이제 불교를 배척하게 돼 있죠. 그런 게 마음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걸린다 이거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본의가 영겁다생의 많은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제도문을 열어놓으셨건만은 부처님이 모든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후래 제자로서 그 뜻을 어그러진 바가 없지 않았다. 좀 그럴 수도 있었다. 특히 이제 출가자들이 또 집안을 이렇게 무시하고 해서 불효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거죠.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주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법을 시대에 적응하게 하여, 그러니까 앞으로 볼긴 불교가 이제 과거 같은 불교가 아니라 시대에 적응하게 불교를 믿음으로써 가정일을 잘되게 하고, 그냥 아버님도 더 효도를 하게 만들고 나라에도 여기 이제 임금이라고 했는데 임금이 없고 나라를 더 받들게 되고, 이제 여기 임금이라는 건 나라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이런 소리겠어요. 앞으로는 모든 법을 시대에 적응하게 하여 불교를 믿음으로 가정일이 잘되고 불교를 믿음으로 사회국가의 일이 잘되도록 하려니 무부무근이 될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여기 딱 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과거엔 좀 그런 적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또는 주역의 무국태극이, 주역에는 이제 이 우주의 근본을 무국과 태극이라고 했는데 허무정멸의 진경, 그것이 허무정멸자리다. 진공자리라 이거죠. 공자의 인이, 공자가 어짐을,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사랑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 사욕이 떨어진 허무정멸에서 나오는 거다. 마음에 사욕이 있으면 인이라는 게 나오질 않는다. 자기 중심이 이기주의가 있는데 어떻게 인이 나오냐? 그 다음에 이제 말하면 자사의 미발주중이, 아까 우리 중하에도의 미발주니까 희로애락이 바라기 이전의 자리를 중이라 하고, 그게 자사가 한 말이거든요. 자사의 미발중,
희로애락의 감정과 분별이 나오기 이전짜리를 중이라고 하는데 허무정멸이 아니면 적연부동한 중이 될 수 없다. 허무정멸이 아니면 진짜 중이 될 수 없다. 딱 경기에 부동하는 중이 될 수 없단 말이야. 응? 마음이 그냥 중심만 잡아도 허무정멸에 적연부동한 중이 될 수 없고 대학의 명명덕이 대학에는 밝은 덕을 밝힌다는 것은 허무정멸이 아니면 명덕을 밝힐 수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다. 불교의 진수는 아니 유교의 진수는 허무정멸을 해야지만 진짜로 된다. 이 신뢰가 뭐냐면 이제 그 주제학을 배운 사람들이 중의 바탕에서 마음이 희로애락 감정이 없는데 바탕에서 희로애락을 절대 맡겨서 세상을 유익하게 된다. 그 대의는 좋았는데 이 중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냥 희로애락 감정만 없고 그 속에 사욕이 안 떨어지고 그렇죠? 허무정멸이 안 되고 하니까 거기서 중예만 바탕에서 화만 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조 시대에 인의예지를 해야 되는데 인의예지라는 건 화인데 화가 아니라 그냥 인의예지가 아니라 법무술수가 잔뜩의 당경만 일으켰잖아요. 중화도 다 배운 사람들인데 진짜로 그 세상 만물을 화육시키는 중화의도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인의예지가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법무술수로 그냥 엄청 500년간 했잖아요. 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론은 맞는데 중이 안 된 상태에서 화만 하려고 했다니까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중화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이 허무정멸에 진공에 바탕한 중이 될 때 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불교는 허무정멸은 됐어요. 남하고 싸우지도 않고 헌법술도 안 쓰고 참 평화롭게 잘 쓰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라고 내버려 두고 3.1운동 일어나도 그냥 자선만 하고 있고 이렇게 했으니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무정멸에만 그쳐 있으면 되면 그렇죠. 이름은 각각 여기죠. 그러므로 각종 각파의 말은 다르고 이름은 다르나 그 진리의 본은 즉 다 이 허무정멸자리에 근원한 것이다. 허무정멸에만 그쳐버리면 큰 도인이 될 수 없나니. 그러나 허무에만 있으면 진공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중을 잡아서 그냥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죠. 인의의 도로서 중을 잡아갖고 용을 써서 인간 만사를 쓸 줄 알아야 원만한 태도가 되느냐. 이거 딱 원중불이를 해놓거든요. 요게 원중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허무정멸의 체를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 인의예지로서 만생물을 활성의 덕을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유교와 불교가 이렇게 탁 하나로 한 덩어리로 뭉쳤다 이거죠. 그게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 1000년, 3000년, 유교 3000년 나왔는데 그것이 맨날 이렇게 다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래 한 덩어리를 딱 뭉쳐버렸잖아요. 근데 그 말을 요 말을 받아갖고 중화에도 그 자사의 중용을 갖고 참 이런 진리하고 합쳐서 이 대산종사님이 법을 중화에도를 만드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대종사님 법을 받들어서 한 거지.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화에도하고 이 법문을 많이 읽고 정말로 앞으로는 저는 허무정멸의 진공의 체를 삼고 인의예지로 용을 삼고 중어로 체를 삼고 화로 용을 삼아서 천지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그 하고자 하는 바를 얻게 하는 활성의 덕을 낳는다. 참 우리가 그런 덕을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꿈 같죠. 근데 딱 믿고 한번 해보면 이게 될 거라 이거죠. 상은이도 그냥 딱 이렇게 해보면 한 30년, 40년 후에 만물을 살려내는 중화의 덕이 딱 나타나서 어디서 배웠냐? 어디서 배웠냐? 그렇게 할 때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중화의도를 탁 해갖고 중화력이잖아. 3대력을 중화력이니까 이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지금 60년이니까 47년 전에 참 이걸 보고 너무나 좋았는데 꿈 같은 얘기했지. 꿈 같은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중화의도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는 것이 이게 원중불위의 실현이에요. 원하고 진공이 이제 원이고 묘유가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을 이제 과거 불교에서는 원중불위를 그냥 자성만 떠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종사님은 진공 묘유가 이제 공원적으로 중화로 나타나서 세상을 잘 이렇게 평화롭게 하고 하는 걸로 나타난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국으로 채를 삼고, 이 중국으로 채를 삼는 거예요. 이 요거는 이제 묘의로 용을 삼아 천만 경계를 돼야돼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면 허공과 같이 하여 동하에도 동하는 법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법 없이 그 마음을 잡아라. 요걸 먼저 해야 돼. 진국묘의를 먼저 하고 화로 나가야지. 이걸 안 하고 화로만 나갔어요. 제대로 중은 안 됐는데 화로 나가면 이게 뭐와 같아요? 어? 이 마음 수신은 안 됐는데 그냥 이 정치만 하면 이제 막 세상에 있잖아요. 요새 막 운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수신은 안 됐는데 막 정의감은 넘쳐갖고 운동한다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누구지? 선도지. 수신은 안 되고 진공은 안 됐는데 그냥 막 정의감은 넘쳐갖고 이렇게 갔는데 요새 수신이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게 진공묘의가 되는가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도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불교하고 유교하고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바깥으로 나가는 건 유교적인 거고요. 어? 그 진공은 좀뭐 그 대충 하면 되지 뭐 그거 끝까지 하냐. 대충 중을 하고 그냥 묘의를 화를 해서 세상을 다스리자 그러고 줄교는 그냥 이걸 철저하게 하고 나서자.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의를 삼을 것이냐.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면 허공과 같이 하고 정하에도 정하는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있거든요. 진공이라는 건 뭐냐. 이런과 같이 마음 가운데 아무 사심이 없고 애욕과 탐착에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이 항상 두려웠던 성품짜리를 양성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제 원리적으로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공부하냐. 그게 우리 일상승려법을 해보자 이거예요. 일상승 1, 2, 3조가 진공묘의의 아주 기초가 이거를 이제 1분 1가 끊임없이 무시선을 이으면 그냥 이게 진공묘의가 되는 거예요. 일상승 1, 2, 3조가 기초가 돼서 진공묘의가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번부터 이제 이 토요일 날은 전체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자세하게 해갖고 이제 차차로 그냥 일상용료법 1, 2, 3절 한번 토를 떼야 되겠어요. 토를.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자성의 정을 이게 진공이 진공. 어? 그 다음에 2조 3조는 묘유란 말이에요. 묘유. 그리고 이제 그걸 한번 해보는데 이건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요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성은 심지라는 건 자성이에요. 우리의 본래 성품짜리, 각자의 성품짜리인데 원래 본래란 말이나 원래는 같은 말이 요란함이 없다는 건 뭐냐? 스스로 청정해서 요란함이 없다.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제 스스로 그렇다 했어요. 요란함이 없다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는 것은 원래부터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본질적으로 요란함이 없다. 이 소리. 요란함이 없다. 이게 스스로란 말이 스스로 본자 이게 본이란 말. 본자 그러면 자라는 건 스스로고 본은 원래예요. 본자 청정 이렇게 본자 청정 본자 이렇게 무란 이렇게 하게 원래 본래 스스로 청정 스스로 요란함이 없건만은 제가 그래서 이게 원래라는 건 스스로란 말이다. 이렇게 막 맨날 토를 달았더니 6조 단경에 보니까 스스로가 딱 들어있어요. 본자 이렇게 자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없다 이 소리다. 근데 왜 본래 스스로 청정하여 스스로 요란함이 없는데 경계를 따라 왜 있어지냐? 요걸 알아야 돼. 요게 성리예요. 요걸 알아. 왜 있어지냐?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이 원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원래는 없는데 마음이 경계에 착이 붙으면 주착이 되면 이 분별 주착이 되면 마음이 요란해지는 거예요. 왜 요란해지냐? 바깥에 경계에 딱 축착이 돼서 그래요. 그걸 뭐라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수학하는 사람은 1:1 커레스폰딩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저 아는 사람 있어요. 1:1 대응이라는 게 있어요. 커레스폰딩 대응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X좌표에서 이게 있으면 Y좌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1:1이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깥에 경계 착이 되면 동시에 심지가 요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1: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묘한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요란해졌다는 건 경계에 끌렸다는 소리예요. 착이 됐다는 소리예요. 착이 되면 요란해지고
그러면 요란함을 없애려면 어떻게 이 착을 없애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응? 어리석음과 요란함도 그래요. 마음이 어리석어지면 요란해져요. 그러면 어리석음 없으면 요란함이 없어져요. 요게 1:1 대응이 딱 되게 돼 있어요. 요런 이치를 야 육조대사가 발견한 거예요. 기가 막혀요. 참. 이따가 한번 보여줄게요. 그런데 요거를 근데 육조대사는 여기도 말하고 저기도 말하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아갖고 만공을 하기가 좀 어려네. 막 큰 도사들 저기 막 선사들이 아니면 몰라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그거를 싹 합쳐갖고 그냥 일상적인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원래 요란함이 없다 이것도 있고요. 경계를 따라 있다도 저기 어디 있고 자성의 정도 저기 있고 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싹 합쳐버렸어요. 그래 대종사님 나는 그 과거 불법을 쫙 해갖고 쉽게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걸 번뇌라 그래요. 원래 없었는데 경계에 착이 돼서 요란해진 거를 번뇌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 자성을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어떻게 돼?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깥으로 상을 없애버리고 경계에 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성의 정이 세워진다 이거예요. 안으로 분별성을 없이 하고 업력을 없이 하고 바깥으로 경계에 끌리지 않으면 착을 떼버리면 요란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반야예요. 반야라는 것은 내가 경계에 착이 돼서 요란해졌지 하는 원리를 알고 그 마음이 요란해지려는 순간 내가 경계에 착이 됐구나 하고 딱 알아차려서 그 착을 탁 놔버리고 그러면 혼례자리로 딱 돌아오죠. 원래가 제 스스로 요란함이 없기 때문에 착만 없애면 제 스스로 그냥 갚으는 내가 고친 제 스스로 돌아간다. 이런 원리를 이게 참 자성의 원리, 불법의 한 이치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일상용 일조 속에 딱 들은 거기 때문에 원래 분별착이 없는 각자의 상품 오득하여 그거를 지금 하는 거라 이거죠. 제가 이제 이걸 하나 만들어 봤어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상을 놓아서 상을 놓아갖고 끌리지 아니하고 착을 하지 않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착하지 끌리지 않고 경계 부동한다는 소리. 안으로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고 대주하고 안으로는 마음을 경계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고 대주하고 바깥으로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그러고 자성의 정을 세워지는 거다. 이게 우리 정신수양이 그랬잖아요. 안으로 마음을 분별성과 주작심을 없이 바깥으로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면 그게 그 소리라 이거죠. 그 소리라 심지의 요란함은 마음이 바깥 경계에 끌려 일어나는 메아리다. 우리가 옛날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한 60이나 70 정도 되면 알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산이 전 빨간했어요. 나무가 없어요. 그냥 빨간 황토기고요. 나무가 군성군도 이렇게 꼽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6.25 그때 막 다 갖다 뗄감을 쓴 거예요. 뗄감 써도 전체 난이 빨갛어요. 그때는 무슨 일이냐? 여기서 침침하면 소리 지르면 쫙 돌려요. 메아리가 요새는 나무가 많아서 쫙 흡수해갖고 안 들려요. 아무리 들려도 안 들려요. 옛날에는 아무리가 그러면 침침하면 그럼 막 돌리고 여기인데 그거 아는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나이가 연간한 사람 다 몰라요. 수타오는 알 것 같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메아리라는 게 있어. 메아리 반향이라는 게 있어. 근데 마음이 경계에다가 이렇게 딱 끌리잖아요. 그럼 그것이 심지로 가서 딱 메아리 치는 게 요란함이에요. 그 메아리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메아리라고 이렇게 육조대사는 안 그러고 내가 이거 메아리다 이렇게 생각했어. 이게 1:1로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이렇게. 뭐 시간차가 조금 있을는지 모르겠죠. 거기 육조대사가 뭐라고 했냐? 외약 착상하면 바깥으로 상에 착하면 끌리면 만약 바깥으로 상에 끌리면 내심정란이라 안마음이 요란해지나니라. 이렇게 1:1 대응이란 말이죠. 1:1 대응이라 이게. 그게 무슨 소리인가 잘 모를 거예요. 수학하는 사람 엄청 많이 해요 그거를. 그런데 전념이 경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념이 경계에 착을 했어요. 전생각이 경계에 딱 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요란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요란해졌구나 알고 후념 두 번째 생각이 경계를 딱 버려버려요. 끌리는 걸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볼이라는 거예요. 전념이 경계에 착하면 중생이고
후념이 경계를 떠나면 부추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육조대사 말이에요. 전념을, 그러니까 내가 전념 경계 끌렸다 하더라도 근데 끌렸네 하고 탁 놓고 그 경계를 딱 놓고 놓으면 그냥 원래심이 딱 돌아와서 그게 보리가 된다는 거예요. 전념 착상 즉 번뇌, 후념 리경 즉 보리. 후념이 경계를 떠난 보리라. 요 말을 이렇게 한 거지. 요 심지가 원래 요란함이었건만 요 원리를 딱 밝힌 거예요. 왜 이 상 바깥으로 상을 놔버리면 선이고 안으로, 그러니까 요란하지 않으면 정이라. 그게 선정이라는 거예요. 선정이는 바깥으로 상을 놓고 안으로 요란하지 않으면 선정이라 한다. 이렇게 아주 그냥 딱 밝혔던 게 심지가 원래 요란함이었건 경계를 따라 있더니 그 요란함 없게 자성의 정을 쓰자. 그거를 여기저기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밝혀놨어요. 보통 대선자가 아니면 그걸 이렇게 뭉치지를 못해요. 우리도 나도 이거 육조단계 이렇게 30년이 됐는데 인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은 안 보였어요. 그랬는데 대종사님이 이걸 싹 합쳐서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 없게 자성의 정을 쓰자. 한 덩어리를 딱 만들어 갖고 초등학생도 공부하게 만들었으니 정말로 이게 기가 막힌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잘해야겠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경계를 대할 때 일단 멈추어서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고 대주해야 돼. 해서 원래 마음으로 대주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마음이 그냥 제 스스로 돌아간다 이거죠. 돌이켜서 그렇게, 그러면 경계에 끌리지 않으면, 바깥으로 경계에 끌리지 않으면 자성의 정을 태워진다. 이게 이제 일상정법 1조의 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 그걸 일심 내중에 하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에 요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고 대주해서 순간순간 마음 대주하고 순간순간 공부 찬스, 이게 해라 이거죠. 그다음에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걸 염두에 있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라. 이 끌린다는 말이 핵심이에요. 착착이에요. 우리 대종사님 끌리다의 핵심을 줬죠. 육조에서 끌리다의 탁 착심을 줘요. 착, 이 착이라는 것이 모든 악도로 떨어진 근원이고 그냥 근데 요 착만 놓으면 그냥 요란하면 어리석음 없어지거든요. 전부 착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착심을 넣어라 이게 착심을. 이 자성의 정을 태우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경계를 대하면 일단 멈추어서 심지어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대주하고 대주하고 챙기고 또 챙겨서 그에 착심을 넣어라 이거죠. 응? 그래서 그 끌렸는지 안 끌렸는지 대중을 잡아가라 대중을. 잡아가는데 그러면 이조는 어떻게 되냐? 똑같다 이게 또 돼. 심지어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그렇죠? 원래 본성자는 제 스스로 어리석음이 없어요. 매하지 어둡지 않단 말이야. 어둡지 않다. 어디에 이렇게 어둡지 않아.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 바깥에 경계 착을 두어서 착등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디 착을 두면 어두워져서 끌리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심지어 어리석음이 생겨진다. 전념이 경계에 착하면 번뇌고 어두워지고 후념이 경계를 떠나면 밝아진다 이게 자성의 해가 생긴다. 마음대조 공부로 경계에 끌리지 않음으로부터 후념을 경계를 딱 아무리 전념이 또 딱 알아차려서 후념이 딱 밝아지면 된다. 이것이 우리 불법의 핵심 요리예요. 막 공부를 하고 막 선을 하고 막 책을 읽고 이렇게 밝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작용이 하는 순간순간 이 자성의 정해를 세우라는 거지. 그냥 막 좌선하고 막 이렇게 막 책 읽고 해서 밝아지는 게 아니라 요런 걸 경계를 대할 때마다 경계에 끌려서 착해서 심지어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고 대주해서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감으로써 자성행을 세우자. 요게 핵심이라 이거죠. 전념이 경계에 착하면 번뇌가 되고 후념이 경계를 여의면 벌이가 된다. 왜? 바깥으로 경계에 착하면 그것이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은 마음이 바깥 경계에 끌려서 생긴 것이라 요 원리를 알자. 그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도 보면 여기 있잖아요. 심지의 그림은 바깥의 경계에 끌려서 생기는 거예요. 메아리라. 외약 착상하면 내심 즉비라 글러진다. 전념이 경계를 착하면 번뇌가 되고 후념이 경계를 여의면 보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의 그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고 대주해서 그림이 있었는가가 뭐냐 불의에 끌렸나 안 끌렸나 이거 그림이란 건 불의에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에 막 끌린다 이거죠. 우리 옳지 않은 일 많이 하잖아요. 어리석은 거는 이 사리를 몰라갖고 아닌 거를 기릿하게 갖고 막
증권 투자하고 확 망하고 이런 게 어리석은 거예요. 안 할 걸 빚내 갖고 막 집 잡혀 갖고 막 투자했다가 왕창 망한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있어요, 가끔. 막 담보 잡혀 갖고 막 투자했다가 왕창 한 번에 망한 이런 게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요란한 건 막 화가 나고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는 요란한 거고요. 인제 그름이란 건 그게 아니라 뭐 어떤 거예요, 그름은? 그름은 뭐예요? 그름은 불의, 옳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일을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법에 어긋나는 그런 거는 인제 우리 원불교 다니는 사람 별로 안 하지. 그런데 쪼끔 바깥에 나가면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누구지? 그름이 뭐냐 그러면 우리 오미 잘 알죠. 그 오미능한테 가는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을 하는 그런 마음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별로 안 가요. 그런데 엄청 많아요. 그게 그름이 큰 문제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경계에 끌려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내는지 안 내는지 대중을 잡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하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하고. 근데 이제 뭐냐면 아까 요란한 거는 그냥 이렇게 마음 대조만 하면 되는데 그림을 할 때는 심지어 그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온전한 생각 취사를 딱 해야 되고 또는 이 자성의 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대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있죠. 마음 이렇게 경계를 대할 때마다 경계 끌렸는가 안 끌렸는가 이렇게 대조만 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궁굴려 바른 판단을 얻어요. 그래야 자성해가 얻어요. 요게 조금 자성정은 그냥 요거만 하면 돼요. 끌리고 이 경계 착증만 없으면 요란하지는 않는데 어리석으면 거기에다 플러스 어떻게 돼? 생각을 바른 판단을 해야 돼. 대소인물을 관찰하고 생각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온전 생각 취사를 해야 돼. 요 하나씩 더 붙은 거예요. 요란한 거에다가 이 생각 판단이 붙고 이거는 온전 생각 취사가 붙고 요렇게 갖고 이 세 가지를 딱 합치면 일상수행법 1, 2, 3조가 되는데 요것이 그냥 이 진리를 깨쳐서 자성을 깨쳐 갖고 1분 1각도 끊임없이 자기가 진공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공묘유가 이걸 떠나고 진공묘유가 돼. 진공묘유라고 해서 뭐 정의를 안 하고 뭐 어리석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요거를 그냥 그대로 향하면 진공묘유가 하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 일상수행요법으로 아주 기초를 이렇게 단련하게 하고 내중에 무의선법으로 그냥 사통오달로 쓰게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무의선 대조하는 거 지난번 했잖아요. 근데 이거 자세하게 못했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일주일간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 여기 안 들은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온 분들이 해갖고 이 통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통달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우리 교법이 그참 이제 꽃을 필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